반갑습니다. 뉴욕 기다리 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한국은 연일 잔치집 분위기입니다.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노벨 문학상이라는 상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이후에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두 번째 노벨상이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한국은 문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뒤로 후퇴한 것도 아니고 수준이 낮은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학적인 부분에서는 수준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각종 세계적인 상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큰 이유가 형용사가 발달이 돼 있고 가진 표현이 정말 많은 표현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이 언어적인 부분의 미학을 영어로 번역을 하고 또 유럽의 각종 나라 언어로 번역을 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세계인한테 알리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예를 든다면 노랗다라고 표현을 할 때에도 누런, 노르스름한, 노리끼리한, 누리끼리한 뭐 이런 것들이 많죠. 하늘을 볼 때에도 하늘이 파랗다라고만 보는 게 아니라 파랗다. 하늘이 파란 것이 바다보다 더 청명하다. 그리고 오늘 하늘은 굉장히 높고 깊고 푸르게 보인다. 뭐 이러한 센텐스들 가치도 영어로 번역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문학적인 서적들이 세계적인 번역으로 평가가 되면서 상을 받기가 어려웠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벨 문학상이라는 우리가 아주 기쁜 일을 받게 됐습니다. 한강이라는 작가에 대해서도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 사람의 가족들에 대한 부분도 평가를 받고 있죠. 집안 내력이 모두 아버지, 오빠, 남편까지도 문학계에서도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고 아재아재 파라아재라고 인기 있는 그 소설조차도 아버님이 발표하셨던 문학계의 그런 이슈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연일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잔치 분위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한강 씨는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이유는 많은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또 각종 기근의 지금 어려운 상황에 내가 잔치집 분위기로 인터뷰를 하는 것은 옳은 게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인터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 두 가지의 이슈를 오늘에서는 한번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한강의 노벨 문학상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시각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뭐 좌파 아니냐, 또 그 당시에 이 좌파적인 부분에서 보는 시각에서 받는 상이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한국의 국내 작가도 있었고, 그럼으로써 이 노벨 문학상을 받을 일이 아니었고 중국 사람이 받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중국인이 발표한 문학적인 내용과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한강 씨의 문학적인 부분은 수준 차이가 너무 크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한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의 주제에서 우리가 관점을 봐야 될 부분이 번역가입니다. 어떤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번역을 했길래 어떤 관계에서 번역을 했길래 이 노벨 문학상이라는 탑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에 대한 부분으로 오늘 내용을 짚어볼까 합니다. 한국의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에 대해서 한국 내에 현직 작가가 폄훼하는 발언을 해서 일부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규나 작가라는 사람인데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한강의 작품이 죄다 역사 왜곡이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노벨상을 중국 작가가 받았어야 했다. 한국 작가보다는 중국 작가가 받았어야 했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개인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벨 문학상의 수상의 의미는 노벨 가치에 대한 추락이고 문학적인 위선의 증명이고 역사 왜곡의 정당화라면서 시대의 승자인 건 분명하지만 역사에서는 자랑스럽게 남을 수 있는 상은 아니다라고 적은 겁니다. 이어서 이 꼭 노벨 문학상을 주는 것에 있어서 돌려치기, 돌려받기라는 개념으로 생각한다서 동양권에 주어야 한다면 중국의 엘렌 커가 받았어야 했다라며 올해의 수상자인 한강과 엘렌 커의 문학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무게와 질감에서 그리고 품격과 감동에서 아주 큰 차이가 난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 김 작가는 수상 작가가 역사적으로 트라우마 직시를 담았다는 소설들은 죄다 역사 왜곡이라며 소년이 온다는
58이 뭐냐면 5.18 민주화운동을 얘기합니다. 이 58이 꽃 같은 중학생 소년과 순수한 광주 시민을 우리나라 군대가 잔혹하게 학살했다는 이야기이고,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이 또 내용은 제주 4.3 사건이 순수한 시민을 우리나라 경찰이 학살했다라는 썰을 풀어낸 것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노벨상을 주고 있는 또 관여가 되어 있는 이 할리몬이라는 곳이 저런 식의 심사평을 내놓고 찬사했다는 건 한국의 역사를 뭣도 모르고 한 것이고 제대로 평가도 할 줄 모르고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저 출판사의 로비의 결과, 놀아났다는 의미로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을 한 겁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최초라며 축제를 벌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다만 부끄럽고 슬프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어제 제가 다른 영상에 올려드린 내용의 좋은 소식을 전해드렸더니 몇몇의 댓글을 다신 분들이 좌파적인 관점, 그 시대의 좌파의 시각에서 본 관점은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이게 상 받을 노릇이냐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긴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저 문학에 있어서 뒤에 비하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받은 것이니까 받을 일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하고 표현을 하고 있는 일부 사람들, 전 국민이 축복을 하고 축하를 하면서 지금 정말 많은 박수를 보내고 있는 분위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 다음으로 짚어볼 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번역을 했었던 사람, 이 굉장히 이 사람도 중요한 사람이죠.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행복해야 될 부분이 나를 알아주고 또 내가 남을 알아줄 때 그 관계성에서 나를 알아주는 현자를 만나는 것이 인생의 가장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 하나를 잘 만나게 되면 인생이 바뀌고 인생이 성공한다라고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지금 현재 한강시의 그 채식주의자라는 책은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연극까지 제작이 되죠. 그러한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강시하고 관계를 맺은 이 사람은 누구이고 도대체 어떻게 번역을 해오는 마인드를 가졌기 때문인가? 소설가 한강이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가운데 그의 책을 번역한 사람이 데보라 스미스라는 37살의 여성이 있습니다. 주목을 받고 있죠. 또 어떤 매체들은 이 사람도 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스미스가 번역을 맡은 이후에 한강 작가는 2016년 이후부터 2023년까지 상을 받았는데요. 2016년 맨부커의 인터내셔널상, 2023년에 프랑스 메디치 외국문학상, 2024년에 노벨문학상 등을 받은 겁니다. 자, 이 때문에 스미스는 한강 작가의 국제무대 진출에 1등 공신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라는 곳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KF라는 곳인데요. 이번에 수상한 것은 데보라 스미스 번역가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안다라고 말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신 등에 따르면 영국의 중부 소도시의 동커스타라는 곳에서 출생을 한 이 스미스라는 사람은 2009년에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영문학과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영어권에 있었던 이 사람은 영어만 할 줄 알았는데 그는 대학 졸업 후에 번역가가 되기로 개인적으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한국어를 전문으로 하는 번역가가 거의 없다는 사실에 주목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블루오션이죠. 내가 이쪽 길을 가게 되면 남보다 좀 빠르게 깊이 있게 남들이 하지 않은 분야에서 조금 더 두드러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2010년부터 한국어를 독학으로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14년 정도가 된 건데 대단한 거죠. 한국어 배우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고 각각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표현법에 있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잘 모르는 표현법들이 상당히 많고 또 사투리라는 게 있죠. 그리고 지방 세계 언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주도의 언어 중에서 일부는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것처럼 충청도나 경상도, 전라도의 사투리를 빠르게 쓰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도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인데 런던대학교 동양아프리카 대학에서 한국학, 즉 한국문학
석사와 박사 과정을 밟으면서 한국 문화의 전반에 대한 이해를 넓혀오면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스미스는 한국어를 배운 지 3년 만에 한강의 채식주의자에 빠져서 번역은 물론이고 출판사의 접촉, 홍보까지 도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케팅까지 다 맡은 거죠. 한국과 전혀 어떤 관계성이나 접점이 없는데도 독학으로 한국을 알고 통하고 한글을 배워서 성공적으로 번역을 해냈다는 평가입니다. 한강 작가는 2016년부터 맨푸커 인터내셔널 상 소감에서 이렇게 이제 스미스 작가, 번역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미스에 대해서 마음이 통한다고 느꼈고 신뢰를 갖게 됐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당시에 스미스도 수상식에서 한강의 소설을 번역한 일은 내 인생에서 일어난 가장 멋진 일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전하고 합니다. 심사위원장인 한 사람은 스미스의 번역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딱 한마디로 탁월했다 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스미스는 채식주의자 이후에도 다양한 한국 문화 작품을 번역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아, 아프리카의 문학 번역서를 출판하는 틸디드 악시드 프레스라는 것을 설립하기도 해서 문학적인 다양성을 넓히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 말을 사랑하고 한국을 사랑하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어를 습득해서 번역가의 일을 가지고 어느 작가를 선택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견문을 키워서 함께 나아간 거죠. 대단한 겁니다. 이 한강이라는 작가가 개인적으로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얻게 된 거죠. 그리고 마침내 좋은 평가를 받고 탑 자리에까지 오른 거죠. 자, 오늘 영상의 내용에서는 두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한쪽은 사람을 만나는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를 갖게 된 한 소설, 문학가. 또 한편으로는 그 좋은 상과 그 멋진 상이라고 하고 세계에서의 최고의 상이라고 칭찬을 받고 있는 가운데에 있어서 다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점, 이 두 가지를 짚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 대한 정점 그리고 이러한 간추린 생각은 여러분들의 몫이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수를 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저 우리나라를 자랑스럽게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그리고 이 물꼬를 터서 후배 작가들을 양성할 수 있고 길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는 길이었다라고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비판으로 먼저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영상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의 그 내용을 가지고 두 가지 관점에서 지켜봤습니다. NKS 글로벌 이슈에 대한 뉴욕 기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채널은 사실 정보를 조정직하게 말해줄게 진실만을 보여줄게 너에게 이어줄게 가치 있는 지식을 저기 뉴욕 기다리세 당신을 위한 신뢰의 채널을 의미해 우리의 작은 목소리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 이 세상에서 정보가 넘쳐나는 만큼 뉴욕 기다리센 당신을 위한 안정된 플랫폼 내 속에서 생생한 신뢰를 만나봐 뉴욕 기다리센 당신을 위한 안정된 플랫폼 내 속에서 생생한 신뢰를 만나봐 뉴욕 기다리세 당신을 위한 안정된 플랫폼 뉴욕 기다리세 정보 마음을 알려주는 뉴욕 기다리세 여기 와서 모두 함께 알아가자 상식과 지식 모두 쏟아지는 곳 여기 뉴욕 기다리세 알려줄게 너에게 정보 함께